어제 헌재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7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성관이 사무총장 4번째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의 증언에 배석하지 않고 이탈해서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오늘까지 보면 윤 대통령 측은 34명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고작 8명밖에 채택되지 않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등의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재판이 지금 가는 게 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먼저 결정해야 될 건데 40여을 갖다가 이렇게 먼저 하려고 시도하다가 선고 2시간 전에 보류하고, 또 지금 헌재에서 반대 신문을 90분으로 제한을 해서 초시계까지 들고 가고 3분 더 이야기하겠다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지금 사상 최초의 기록을 여러 가지를 세우고 있지요. 그리고 헌재는 윤통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개헌 관련 피의자들의 조서를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 출석한 여러 중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걸 채택하겠다면 윤통한테 불리하게 말한 부분, 그런데 윤통 앞에 나와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걸 그대로 그냥 검찰 조서 내용을 밀고 가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무회의를 개최했냐 개최하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한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통 쪽의 방어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시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탄핵하고 그 후유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탄핵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더 볼 것도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제 윤통이 중간에서 퇴장한 것도 그런 실망감이 들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3일 날 목요일 날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윤통의 최후 진술이 한 번 더 있고 문을 닫을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다음에 헌법재판관끼리 서로 심의해서 결론 내리기까지 한 열흘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윤통 탄핵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정해지면 이것은 역대 탄핵 심판이 넘어간 모든 사람 중에 최단기일에 탄핵 결정이 난 걸로 지금 기록되게 됐습니다. 윤통 이 변호인들은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헌재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우선순위도 지금 악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마은영 문제와 관련해서 최상목 직대를 협박하고 있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의결 정족수를 갖다가 위배했는데 이 문제도 지금 다루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원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탄핵되지 않았는데 탄핵 처리했다면 한덕수 대행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최상목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 그들이 참가한 헌법재판 자체가 무효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구성원의 이 무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재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격이 결여된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해서 가는 그런 재판의 결과가 불법이 아님을 헌재는 모르는가?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을 빨리 결정하라고 하고, 또 한덕수 대행의 탄핵 결과로서 발생한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마은영 문제는 선후관계가 분명히 이렇게 짚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순서를 바꿔서 끌고 가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무사하겠느냐. 그래서 이미 야당과 야합하여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을 졸속으로 서두는 이유는 뭔가?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스스로 권위를 허물고 있고 갈등의 정폭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제 윤통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면전에서 검찰 조서에 헌재 증거 채택에 대해서 직접 반발을 했어요. 문영배는 논의해보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검찰에서 조서 내용을 채택해서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죄인이 있어도 그 죄인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이나 또 더 나아가지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기본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법기관에 의한 단죄가 전부 결론을 정해놓고 저그들 멋대로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헌재에 계류된 다양한 사안들 중에 윤통의 탄핵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윤통에게 불리하게 하고 있고 또 6명으로 했을 때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질렀고 윤통이 요청하는 증인들을 깔아뭉갰어요. 한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인들을 몇 명 더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최대 180일 6달을 보장하고 있는데 뭐가 급해서 지금 석 달도 안 됐는데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딱 2달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90일도 안 돼서 80 며칠 만에 초스피드로 하겠다? 뭐가 급하다고 초시계를 등장시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말한 것과 헌재에서 말한 게 틀리면 이거는 헌재 심판이니까 헌재에서 말한 부분에 중심을 놓고 해야지 헌재와 검찰 진술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검찰 걸 갖다 쓰겠다라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저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믿는 거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헌재에서 때려버리고 나면 경찰이 보호해 줄 거고 그 다음 날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면 지금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다 사그라들어서 조기 대선에 눈을 돌릴 거고 윤통은 그것으로 아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떠들고 집회를 하고 해도 우리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윤통이요. 내일 있을 8차 헌재 심판에 나가지 말고 거부하고요. 중대 결단을 구치소안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가 불법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탄핵 심판에 윤통이 이제 더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뻔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 재판, 헌재에서 나와서 정인하고 윤통 측하고 반대 신문이나 헌법재판관의 신문 이런 부분들은 아무런 결과에 관계가 없다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간접 중계되는 생쇼에 불과하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탄핵을 시키기 위한 모든 내용은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억지로 받아낸 조사 살아남아 보겠다고 막 진술한 이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을 가지고 그대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제 헌재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통부터 스스로 내일 있을 8차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하고 그야말로 이런 탄핵 심판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 성명을 내고 이제 전면 투쟁으로 들어가도록 본인부터 강력하게 승부수를 걸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탄핵 절차 이거 전부 쇼입니다. 물밑에서 결론 내려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탄핵 심판 생쇼를 중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응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보세요.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끌려가서 결국은 처리하는 대로 당했잖아요. 윤통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탄핵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경고를 윤통 스스로가 해야 된다. 그리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글을 구치소에서 하기를 저는 당부합니다. 그래야 밖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미련을 가지지 않고 총력 투쟁을 할 거고 더 큰 분노와 더 큰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윤통 이 탄핵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 나오지는 않고 편지를 내고 잡혀가면서도 입장을 내서 상당히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설 이후에 여러 가지 역공작이 벌어지면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권도 바보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없도록 중도층에 여러 가지 지금 벽을 쳐놨죠. 이걸 뚫고 돌파하는 길은 이제 윤통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결단은요, 윤통 변호사 측에 들어가도록 제가 간접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통해서요,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